자, 이번 강의는 YBM 박효과서 8과 본문 해설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문법을 먼저 살펴볼게요. 이번 8과에서 핵심적으로 다룰 문법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제귀 대명사, 두 번째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각각의 핵심 문법이 나올 때마다 오른쪽 노트에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 같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제목은 The Dot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점이라는 아주 단순한 제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Art class was over. 미술 시간이 끝났다. 자, be over이라고 하면 끝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 시간이 끝났다. 우리 주인공입니다. Vashti. Vashti는 did not leave the classroom. 자, 여기 한번 볼게요. did not 이라고 하면은 뒤에 일반 동사가 나올 겁니다. 일반 동사. 그래서 일반 동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일반 동사 여기 leave 들어가 있죠. leave는 떠나다 라는 뜻인데 떠나지 않았다가 되겠습니다. 어디를요? The classroom. 교실을 떠나지 않았다. 다음, her paper was empty. 그녀의 종이는 was empty. 텅 비어 있었다. 자, empty라고 하는 요 형용사는 텅 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여기 그림 있죠? 이제 텅 빈 페이퍼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자, Vashti's teacher looked at the empty paper. Vashti의 미술 선생님이시겠죠? teacher는 looked at. 자, look at은 무엇을 바라보다 라는 뜻입니다. The empty paper, 텅 빈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It's a polar bear in a snowstorm, she said. 라고 말해줬어요. 선생님께서 아주 기죽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보자. 이것은 it's a polar bear. 자, polar bear는 북극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극곰이구나. 자, 어디에 있는? in a snowstorm. 눈보라 속에 있는 또는 눈사태 속에 있는 이 storm이라는 것이 폭풍이에요. 폭풍. 네, snow가 눈이죠. 그래서 눈폭풍, 즉 눈보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눈보라 속에 있는 북극곰이구나. 너무 둘 다 하얗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게 지금 그렇다고 합니다. 기살려 주려고 라고 she said.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Very funny. 정말 재밌어요. 라고 Vashti가 말했다. I just can't draw. 저 그냥 못 그리겠어요. 라는 것이죠. 이 just라는 것이 이제 못하겠다. 그냥 이런 뜻의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냥 못 그리겠어요. I just can't draw. 저 그냥 못 그리겠어요. Her teacher. 그녀의 선생님께서는 smiled, 미소를 지으셨고 and shook her head, 머리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어휴, 답이 없구나 라는 뜻이 아니라 아니요, 그렇지 않단다 이런 느낌이겠죠. 자, shake라는 동사의 3단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shake, shook, shaken 이렇게 세 가지 변화를 거치고요. 지금은 과거형 shook를 사용했습니다. 흔들었다, her head, 그녀의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just make a mark, 뭘 그려봐라. make a mark, 점만 끄어봐. 점은 찍어봐가 되겠죠. 점만 찍어봐. It will take you somewhere. 그것은 즉 점을 찍으면 will take you, 너를 데려갈 거야. 어디로? somewhere, 어딘가로 데려갈 거야. 이런 식으로 점을 딱 찍어 놓으면 일단 점을 찍으면 뭔가가 생긴다 이 말이겠죠. 여기서 it은 바로 앞에 있는 mark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it이 말하는 것은 the mark, 이렇게 관사 붙여야겠죠. the mark. 그 점은 will take you somewhere. 자, 아래쪽에 보시면 take 사람 장소입니다. 사람을 어디 장소로 데려가다. take you somewhere. 너를 어딘가로 데려가 줄 거야. 그래서 Vashti는 picked up the pen. 펜을 집어 들고는 poked the paper. 좀 이렇게 콕 찍었다 이 말입니다. 팍. 자, 일단 동사 두 가지 있습니다. picked up 과거형이죠. 들어올려서 펜을 들어올려서 and poked. 포크는 콕 찌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그 포크 있죠? 식사할 때 쓰는 그 포크랑은 다른 거예요. 철자가 다릅니다. poked the paper. 종이를 콕 찔렀습니다. There, 여기다 하면서 공을 팍 찌른 거죠. 자, 여기 제기대명사는 다음 페이지에 나오지만 다음 페이지는 투부정사 이렇게 썼기 때문에 미리 한번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8과의 핵심 문법이에요. 자, 제귀대명사 요거를 용어를 먼저 설명을 한번 해주면 제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다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귀는 돌아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대명사로 표현한 것이 제귀 대명사예요. 이 다시 돌아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동작의 주체, 주어가 있습니다. 주어가 어떤 동작을 해요.
어떤 동작을 하는데 그 동작의 대상이 또 자기 자신일 때, 즉 주어가 어떤 동작을 했는데 그 동작의 대상이 자기 자신일 때, 이때 요 자리, 이 목적어 자리에 무슨 셀프 형태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동작의 주체와 그 동작의 대상. 자, 각각 적겠습니다. 동작의 주체는 누구? 주어. 동작의 대상은 누구? 목적어. 동작은 뭐야? 동사겠죠. 그렇지. 같을 때 사용을 하거나 또는 자, 이렇게 두 가지 용법이 있어서 끊어놓은 거예요. 두 번째, 문장에 쓰인 대명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대명사를 제귀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일단 용법 두 가지를 살펴보기 전에 형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는 총 8가지가 있어요. 8가지. 자, 일단 대명사 I는 단수죠. 그래서 myself가 되겠습니다. we는요, 2명 이상이죠. 복수죠. 그래서 self가 아니라 selves가 됩니다. selves. he는요, 단수니까 self가 되겠죠. himself. it, 단수죠. itself. you. 자, you는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너라는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너희들이라는 두 사람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한 사람이면 yourself, 여러 명이면 yourselves가 되겠죠. 그 다음 다시 they는 뭐예요? 복수죠. 그래서 themselves. 그 다음 she는 herself. 이렇게 총 8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제귀대명사를 써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리고 그 지칭하는 대상이 각각 누구인지에 따라서 알맞은 제귀대명사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됐죠? 자, 용법 두 가지를 확인을 할게요. 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제귀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귀용법은 자기 자신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웬만해서는 이제 목적어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요런 해석이 아마 될 겁니다. 자, 그다음 명사처럼 쓰이기 때문에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명사는 언제나 필수 성분이에요. 필수. 없으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하지만 주어로는 사용이 안 됩니다. 무조건 목적어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목적어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문을 보면 She often talks to herself. 그녀는 종종 스스로에게 말을 한다.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한다. 자, 여기서 to는 누구누구에게이기 때문에 herself랑 같이 쓰면은 자기 자신에게가 되겠죠. 그녀는 종종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다. 무슨 말이야? talk to oneself는 혼잣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talk to oneself, 혼잣말하다. 자, 그 다음은 강조용법입니다. 한 가지만 더 설명할게요. 자, to가 여기서 전치사죠. 전치사 다음에는 반드시 명사가 와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생략을 하지 않은 그대로의 형태로 써주셔야 한다. 자, 그 다음은 강조용법입니다. 강조용법은 다음과 같이 해석이 됩니다. 스스로, 혼자이므로 또는 혼자서, 직접. 여기서는 뭐 스스로 또는 직접 이렇게 해석이 가장 많이 되고요. 문장에 쓰여 있는 대명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며 이때는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생략은 가능합니다. 예문 He made this machine himself.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는 스스로 혼자이므로 직접 이 기계를 만들었다 라는 뜻인데 굳이 himself가 없어도 괜찮아요. 있으면은 뭔가 해석에 도움은 좀 되겠지만 뭐랄까 좀 풍부하게 표현은 되겠지만 없다고 해서 문법적으로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He made this machine. 그가 이 기계를 만들어냈다 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므로 굳이 셀프를 안 붙여도 되겠다 싶으면은 강조용법입니다. 자, 이렇게 용법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생략을 해보시면 돼요. 왜? 차이점이 생략이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생략을 한번 해보면 되겠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Vashti는 thought for a moment. 잠시 동안 thought, 생각했습니다. Well, maybe. 어쩌면 I can't draw. 나는 그림을 못 그릴지도 몰라. But, 그런데 I can sign my name. 나는 내 이름을 서명할 수는 있어. 자, sign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서명하다 또는 자기 이름을 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Next week, 다음 주에 Vashti는 walked into art class. 미술실에 들어왔습니다. 자, 걸어 들어오다 라는 뜻인데 walk랑 into를 같이 쓰면 어디 안으로 걸어서 들어오다 이런 뜻이에요. 미술실에 걸어 들어왔습니다. She was surprised.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 surprise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요. 상대방을 놀라게 하다거든요. 그래서 이 주어가 she, 바시티죠. 바시티가 놀람을 느낀 거니까 당연하게도 PP 형태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PP라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제 분사 강의를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중학교 1학년 수준에는. 하지만 깔끔하게 해설 잘 해놨으니까 한번 참고 정도는 해주셔도 됩니다. 자, surprised 대신에 ing를 여기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왜? 내용상 이 vashti가 누군가를 놀라게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무언가를 보고 놀람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PP 형태로 꼭 써야 된다. 별표 쳐놓으시고 꼭 암기해 주세요. 다음, there was a picture. 뭐가 있었냐면 사진 또는 그림이 있었어요. above the teacher's desk. 선생님의 책상 위에 그림이 한 점 있었습니다. picture이니까 그림 하나겠죠. It was her dot in a gold frame.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선생님의 책상 위에 있던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the picture above the teacher's desk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it이 어떤 거를 뜻하느냐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정확히. 됐죠? 뭐였다? her, 그녀의. 여기서 그녀가 누구예요? 바시티가 되겠죠. 바시티의 점이었습니다. 어디에 있는? in a gold frame. 금색깔 액자에 들어있는 바시티의 그림이었습니다. I can make a better dot than that. 자, 이제 선생님께서 내 그림을 소중하게 여겨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저번에는 그냥 대충 여기다 하면서 찍었는데 좀 더 신중하게 좀 할걸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I can make a better dot. 더 나은 점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than that. 저거보다. 여기서 저거는 뭔데요? 요겁니다. 선생님 책상 위에 있는 골드 프레임 안에 있는 바시티의 점 그림이 되겠죠. 저거보다는 내가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She opened her set of watercolors and started to work. 자, 그래서 그녀는 opened 뭐 했습니까? 열었습니다. 무엇을? 그녀의 세트. 무슨 세트를? watercolor. 워터가 물이죠. 컬러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수채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수채화 세트를 열어서 started to work. 일을 하기 시작했다.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 자, start라고 하는 이 단어는 to 부정사와 ing를 둘 다 목적어로 가집니다. 본문에는 to work로 나왔지만 working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다음, vashti는 painted and painted. 그리고 그렸습니다. more, 더 많이. 그리고 그렸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그리는데? to create, 뭐뭐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dot, 점을 그리기 위해서가 되겠죠. 자, 여기서 to create가 나왔으니까 오른쪽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사적 용법의 to 부정사인데 본문에서는 이거 목적으로밖에 쓰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험에는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이 다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사적 용법의 to 부정사이고요. 핵심 문법은 to 부정사는 기본 개념이에요. to 부정사의 기본 개념. to 부정사는 to에다가 동사의 원형을 붙인 형태로 동사에서 파생이 되었지만 동사를 제외한 품사, 즉 명사, 형용사, 부사의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사적 용법을 볼 거고요. 그 부사적 용법에는 대표적으로 5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전부 다 to에다가 동사 원형이 붙여가지고 부사로 쓰이는 건데 이 부사로 쓰였을 때 1, 2, 3, 4, 5번 중에 뭘로 써야 되는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연하게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문장을 많이 봐서 바로 요거는 뭐고 요거는 뭐다라는 해석이 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차근히 방법을 알려드리면 같이 쓰이는 말 그리고 어느 정도는 위치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많이 쓰이는 첫 번째 목적이라는 녀석이고요. 이거 이름 알아두셔야 돼요. 목적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친구는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됩니다. 또는 뭐뭐 하도록이라고 해석되고 주로 문장의 맨 앞이나 또는 맨 뒤에 들어갑니다. 주로입니다. 주로. 무조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감정의 원인입니다. 감정을 나타내는 투부정사고 당연하게도 감정을 왜 느꼈는지를 원인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감정 형용사 뒤에서 감정의 투부정사가 쓰이면은 내가 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투부정사로 설명합니다. 투부정사에 동작이 들어가겠죠. 그 동작을 하게 되어서 나는 어떤 감정을 느낀다, 느꼈다, 느끼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는 판단의 근거입니다. 투부정사가 판단을 내리는 것에 근거가 된다면 당연하게도 무슨 표현 뒤에 나오겠어요? 판단을 내리는 표현 뒤에 나옵니다. 판단 내리는 표현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쟤는 똑똑함에 틀림없다. 뭐뭐 하는 걸 보니 저 친구는 똑똑하구나. 이런 식의 판단을 내리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를 붙이면 왜 내가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하다니 정말 너 뭐뭐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녀석이에요. 자, 그 다음은 형용사 수식입니다. 아까 형용사가 한번 나왔어요. 무슨 형용사?
감정 형용사가 나왔어요. 그 감정 형용사를 제외한 모든 형용사,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붙으면은 이 동작하기에 어떠어떠하다라는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밑에 예문이 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만 볼게요. 뭐뭐하기에 너무 뭐뭐하다. 자, 마지막 가장 어려운 것은 이 결과입니다. 정말 애매합니다. 이 결과 용법은요. 그렇게 잘 쓰이진 않아요. 같이 쓰이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아요. grow up, become, live, wake up 등등. 이 주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동작들이랑 투부정사가 쓰이면은 그냥 뭐뭐해서 뭐뭐하다입니다. 뭐 grow up이면 자라서 뭐뭐가 되다. become은 뭐뭐해지다. live 살았더니 뭐 이렇게 되더라. wake up 자다 일어났더니 이렇게 되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동작을 했더니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녀석입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치와 같이 쓰이는 말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뭘로 쓰였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I woke up to find myself famous. 나는 자고 일어났다. To find. 그랬더니 find. 알게 되었다. myself. 내 자신이 famous. 유명해졌다는 것을. 자, 여기 보세요. wake up이라는 표현이랑 같이 쓰였죠. 그럼 이때 투부정사는 뭐다? 결과. 두 번째, she went to the mall. 그녀는 어디로 갔다? 쇼핑몰로 갔다. To buy an outer. 아우터를 사기 위해서. 자, 그럼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이때 투부정사는 뭐야?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 되겠죠. 사기 위해서. 세 번째, this is difficult to explain. 이것은 어렵다. 뭐 하기에? To explain. 설명하기에. 선생님은 바로 알아서 그렇지만 자, 여러분들 요거 힌트 한번 드릴게요. 일단 바로 앞에 difficult라고 하는 요 형용사 있죠. 감정 형용사가 아닌 형용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붙으면은 뭐뭐 하기에 뭐뭐 하다라는 뜻의 형용사 수식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다음 he was so rude. 자, 남아있는 두 개 중에 he was so rude. 걔 정말 무례하다. 방금 뭐 했어요? 저 판단 내렸죠. 그래서 he was so rude라고 하면은 판단을 내렸고 그 다음에 왜 내가 그런 판단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투부정사의 판단의 근거입니다. 부사적 용법이고요. throw away trash on the floor.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다니 걔 진짜 무례하다. 자, 그 다음 He was so glad to meet you. 자, 여기서는 보세요. glad라고 하는 감정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glad가 뭐예요? 기쁜이죠. 기쁜. 자, 기쁘대. 왜 기뻐? 투부정사로 설명할 거예요. to meet you. 너를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쁘다. 자, 그럼 얘는 뭐예요? 감정 형용사입니다. 자, 여러분 요 정도면은 투부정사 다 구분할 줄 아시겠죠? 자, 다시 돌아가서 Vashti는 painted and painted more. 그리고 더 그렸다. 왜? 뭐 하려고? To create dots. 점을 만들기 위해서. A red dot, a yellow dot. 빨간 점, 노란 점, a blue dot. 파란 점. 또 안 할 수 없죠. 빨간 점. 그리고 yellow dot. 노란 점. 그리고 뭐 블루였나요? blue dot. 이런 거 막 점을 그렸대 계속. She mixed the blue with the yellow. 자,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되면 좋겠는데. 뭐랑 뭘 했대요? 옐로우랑 블루. 자, 어떤 색깔이 나왔어요? 약간 좀 색조 차이는 있지만 she could make a green. 대충 약간 초록 색조는 맞죠? green dot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색깔을 조합을 했더니 she was very happy with herself. 그녀는 그녀 자신에 매우 만족을 했다. 자, 일단 be happy with 하면은 어디에 만족하다라는 뜻이고요. 중간에 very가 들어갔죠? 매우 만족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누구한테? 뭐한테 만족했는데요? with herself. 자기 자신에게. 자, with가 누구누구에게 뭐뭐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매우 만족을 했다. 이때도 전치사 with 아까 봤던 제기대명사인데 전치사 with 뒤에 있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 이래?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전치사 with 뒤에 있기 때문에 생략이 여러분 안 됩니다. 자, 그다음 I made lots of little dots. 나는 굉장히 많은 작은 점들을 만들었어. 자, 하나 보도록 할게요. lots of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복수 형태와 쓰는데 그 뒤에 나오는 명사가 가산명사, 즉 셀 수 있는 명사인지 불가산 명사, 셀 수 없는 명사인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that이라고 하는 것은 셀 수 있는 명사죠. 만약에 lots of라는 표현 다음에 셀 수 있는 명사가 나오면 그 명사의 복수형으로 써야 되고요. 셀 수 없을 때에는 단수형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왜? 셀 수 없을 때는 어차피 복수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뜻은 뭐다?
많은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쓰인 lots of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몇 가지 꼭 알아둘게요. a lot of, plenty of, many. 자, 이 중에서 a lot of와 plenty of와 lots of 이 친구는 아무런 그거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 가산 명사를 써도 되고 불가산을 써도 되는데 요 many라고 하는 이 친구만 반드시 누구랑만 쓴다? 가산 명사와만 씁니다. 당연히 복수형으로 써야겠죠. 좋습니다. 다음 I guess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육과였나요? 그때 명사절을 배웠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생략돼 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I can make big ones too. 내가 큰 것들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큰 것들? 큰 것들이 뭔데요? 큰 점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dots가 의미하는 것은 ones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점들, dots입니다. 다음 Vashti는 use a bigger brush. 이번에는 더 큰 brush 저 붓을 사용했대요. And bigger paper. 그리고 더 큰 종이를 사용했대요. 왜? 이것도 뭐 하려고 그런 거야? To make bigger dots. 더 큰 점을 만들기 위해서. 자, 여기서 to 부정사는 하기 위해서. 아이고 정말 이상하네요. 라고 해석이 되는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용법 구분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Vashti는 even, 심지어 made a dot. 점을 만들었어요. 자, 중요한 표현 나왔습니다. without ing, 뭐뭐 하지 않고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다. 자, 뭐 하지 않고서? painting, 그리지 않고서 one, 하나를. 그 하나가 뭔데요? 점이요. 점을 그리지 않고도 점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원은 내용을 봤을 때 아무것도라고 해석이 하나도라고 해석이 될 수 있겠죠. 하나도 그리지 않고 점을 만들었다. 뭐 그게 뭐 이제 점을 그리지 않고 점을 만들었다니까 같은 말이긴 하겠지만, 자, 어떻게 점을 안 그리고 점을 그렸다는 거지? 약간 요거예요. 자, 제가 조금 과장이라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자, 예를 들어서 가운데 한 부분만 빼고 전부 다 이렇게 삭삭 소리 들리려나? 가운데 어떤 한 부분만 빼고 전부 다 이렇게 검정색이라면 이거 지우개 설정을 좀 바꿔야 돼요. 부분 지우개. 여기다가 내가 지워볼게. 아이고 동그라미가 안 나오네. 자, 여러분 지금 요거를 지우개라고 생각하세요. 크게 해야겠다. 지우개를 생각하면, 야 봐봐, 어때? 오히려 지금은 검정색이 칠한 거고 흰색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배경 때문에 거꾸로 돼가지고 얘가 뭐인 것 같아? 점처럼 보이는 거죠. 아이고 다시 돌려야겠다. 무슨 색이었죠? 보라색이었나? 오케이.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렸다는 거겠죠? She painted the whole paper. 자, 그녀는 칠했습니다. 무엇을? whole paper. 온 전체의 종이 전체를 이란 뜻이겠죠. 자, except는 뭐뭐를 제외하고 라는 뜻이에요. 이거 알아두세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except 뭐뭐를 제외하고, 뭘 제외하고? the round center. 둥근 중앙 부분, 요 부분. 둥근 중앙 부분을 제외하고 다 그렸습니다. 저거는 생각을 잘했죠. There was a white dot. 자, 그랬더니 뭐가 있었다? 흰색 점이 있었다. A few weeks later, 몇 주 후에 the school art show, 학교 미술 쇼가 took place, 열리게 되었다, 개최되었다. 자, take place라는 표현은 열리다, 개최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be held, 알죠? 비동사에다가 held를 붙이면은 열리다, 개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시제 맞춰서 was held로 바꿔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Vashti가 그린 many dots, 많은 점 그림들은 were a big success, 아주 큰 성공을 거두었다. Vashti는 saw a little boy, 자그마한 소년, 어린 소년을 보았습니다. He was standing beside her. 그녀는 그녀 옆에 서 있었어요. 그녀가 아니죠, 그죠. 그는 그녀의 옆에 서 있었어요. 여기서 그녀가 누구다? 바시티다. 바시티 옆에 서 있었어요. 자, 누구누구 옆에, 무엇 옆에라고 할 때는 beside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을 하는데 그것 대신에 next to라고 써주셔도 문제 없습니다. He was standing next to her. 다음, You are a great artist. I want to paint like you, he said. 그 조그마한 남자애가 You are a great artist. 당신은 정말 훌륭한 화가입니다. I want to paint like you. 당신처럼 그리고 싶어요. 자, 투부정사가 나왔지만 이번에 투부정사는 부사가 아니라 명사적 용법의 투부정사로 쓰였습니다. 정확하게는 동사의 목적어로 사용이 된 거죠.
당신처럼 그리고 싶어요. 누나처럼 그리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I'm sure. 이거 살짝 어긋났죠? I'm sure that you can. 자, 여기 대시 조금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 들어있어요. 나는 뭐라고 생각해? You can. 너가 할 수 있다. 여기서 생략이 된 말 적어보겠습니다. You can paint. 그림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해. 누구처럼? 말하는 사람 바뀌었죠. 그럼 like me 이렇게 바뀝니다. 너 나처럼 그릴 수 있을 거라고 나는 확신해. Trust yourself. 너 자신을 믿어. 너 스스로를 믿어. 자, 자신이라고 해석됐죠? 그러면은 trust 동사의 목적어로 존재하면서 생략할 수 없는 재규용법의 대명사입니다. 라고 패시티가 말했습니다. 다음. 거의 끝났네요. No, I can't even draw a straight line. 아니요, I can't even. 저는 심지어 draw, 그릴 수가 없어요. 뭣도? A straight line. 고든 선. 뭐라 그래요? 직선이겠죠? 저는 직선도 못 그려요. Vashti는 smiled. 웃었습니다. 비웃었다가 아니라 미소를 지었다 이 뜻이에요. She handed the boy a piece of paper. 자, 여기서 우리 사형식 수요동사 최근에 했었죠? 가 나옵니다. hand는 건네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간접 목적어 그리고 직접 목적어 이렇게 나오겠죠?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건네주다. 그녀는 건네주었습니다. 누구에게? The boy. 소년에게 무엇을? A piece of paper. 종이 한 장을. 자, 종이를 셀 때는 piece 또는 sheet를 사용을 합니다. 종이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자, 그럼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나올 때마다 맨날 자리 바꿔가지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직접 목적어 먼저 쓰고 간접 목적어 뒤에 쓰고 그 다음 동사 hand에 따라서 to를 붙여주면 된다.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자, 그리고 show me. 나한테 보여줘봐. The boy's pencil shook while he drew a line. 소년의 연필은 shook, 흔들렸다. while. 접속사고요. 주어 동사가 나올 거예요. He drew a line. 그가 선을 그리는 동안 그는 그의 펜슬, 연필은 흔들렸습니다. The line was not straight. 당연하게도 그 줄은 곧 일직선이 아니었다. Vashti looked at it. Vashti는 그 자기가 그린 곧지 않은 일직선이 아닌 그런 선을 보더니 carefully, 주의 깊게 보더니 and said, 말했습니다. Please sign it. 뭐 해라? 서명해라. 뭔 마지막을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거냐면 자, 이 캔버스에다가 애가 선을 그렸어. 근데 막 떨려가지고 직선을 못 그렸대. 근데 요것도 나름대로 어떻다? 괜찮았다. 뭔가 예술 작품 같다. 그래서 밑에다가 뭐 해라? 서명해라. 이렇게 해놓으면 약간 예술 작품 같죠? 아니 말고요. 자, 그런 식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마무리가 조금 어쨌든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 내용 보니까 뭐 별거 없죠. 하지만 문법이 막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특히 요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 친구가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는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요거를 구분을 먼저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부사적 용법 이미 판명이 났다라고 하면 1, 2, 3, 4, 5번 중에 어떤 용법으로 사용이 되었는지까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기대명사도 생략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이 제기용법인가 강조용법인가 또는 해석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분하는 방법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보니까 이 교과서도 1과부터 8과까지 전부 다 제가 전부 다 한 건 아니지만 완성이 되었는데 좋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저랑 함께 가면서 이제 2학년 때도 제가 새로운 또 강의를 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2학년 때도 여러분들 많이 찾아서 강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에 다른 강의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